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2026년 신고가 쏜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6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100개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ETF가 쏟아져 나오며 월가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비트와이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 10가지 핵심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의 굉장히 우호적인 전망들을 내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에 대한 이런 전망들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이 이 4년 주기의 가격 사이클을 깨고 2026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 반감기 효과와 금리 사이클, 그리고 약화된 레버리지 기반 변동성 등 다양한 거시 경제적 요인들이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은행이나 이제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메릴 린치와 같은 이 거대 금융기관들이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화적인 규제 환경 덕분에 기업들의 가상자산 채택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시티은행도 그렇고,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뭐 웰스파고, JP모건, 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실제 거래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뱅가드가 또 나왔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정책들이 나왔죠. 이 정책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월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메인 시장, 메인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출렁거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 월가에서 여러분들이 월가에서 과연 이제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나?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지금 이제 암호화폐 선도 기업인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이나 서클, 이런 그 테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죠.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그래서 채굴 기업이나 이미 선도적으로 하는 이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 기업들이 대부분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암호화폐들을 가져와야 돼요. 이 월가 쪽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없이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 축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비싸게 막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 가격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살 것이냐? 월가에서는 명확합니다. 실제적으로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기를 당연히 원하죠. 그래서 가격을 계속해서 출렁임이 있는 이유들 중에 또 하나이고, 월가에서 계속 안 좋은 뉴스를 쏟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한동안은. 이걸 이제 매수하는 흐름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와야 되고, 그것들을 흔들면서 계속해서 털어내는 거죠. 그러면 월가는 그것들을 천천히 이제 받아내는 과정들을 갑니다. 월가는 서두를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1년 이상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장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고 볼 필요도 있죠.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왜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이제 약세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장에서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시면 조금 더 안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짧게 지금 가격의 등락만을 보시면 굉장히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비트와이즈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역시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통과를 전제로 신고가를 경신할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들도 이제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에 기관 투자들의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직 법안은 통과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흥미로운 점은 이제 비트와이즈가 2026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엔비디아보다 낮을 것이다 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 현물 ETF나 이제 전통 투자 수단을 통해서 투자 기반이 이제 다변화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 중심의 투자 시장으로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털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인 투자들은 대부분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기관들이 이제 그 매수세를 다 받아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은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로 갈 것이 명확하고, 그럴 때마다 저점 매수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걸 장기적으로 들고 갈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기관 수요 폭발로 인해 ETF가 시장에 풀리는 신규 공급 물량을 모조리 빨아들일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ETF 쪽으로 대부분 이제 자금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ETF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이제 매입을 하긴 해야 돼요. ETF 쪽에서도. 그래서 이걸 이제 비트코인 대신 ETF를 사는 거죠. 이런 물량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는 가상자산 관련 주식이 기술주 수익률을 앞지르고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미결제 약정이 2024년 대선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체인 금고 운용자산의 2배의 성장이 있었고, 아이비리그 기금 절반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하버드 기금에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 100개 이상의 가상자산 연계 ETF를 출시하거나 이제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약화 등 파격적인 전망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 개미가 던지자 비트코인 폭풍 매집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는 와중에 고래라 불리는 거대 투자자들은 오히려 비트파이넥스에서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을 대거 늘리면서 2024년 3월 수준의 공격적인 매집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온체인 분석가 제임스 반 스트라텐은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이 비트코인 마진 롱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비트파이넥스의 고래들의 롱 포지션 규모가 지난 3개월 동안 36% 급증하면서 2024년 3월 고점에 근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죠. 가격이 조정을 보이면서. 근데 고래들은 오히려 롱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 매집세는 가격이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약세를 보일 때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샘스모우 젠3 최고 경영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이 인내심 없는 매도자들의 물량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동안 자금력이 풍부한 세력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많이들 이야기해드렸죠. 결국에는 자금력이 풍부한 세력들은 천천히 매집합니다. 절대 한꺼번에 올인하지 않고요. 자금에 있는 부분을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매수하는 흐름들 자체가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막 위로 사들이는 매수세가 아니고 이 떨어지면 사는 요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수동적이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으로 떨어지는 흐름들, 굉장히 약해 보이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사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는. 그래서 가격 조정 국면에서 계속 흐물흐물 이렇게 힘없이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거죠. 고래들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고래들이 매집했다고 해서 뭐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하락할 때만 지금 조금씩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 매수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100% 들어가서 바로 막 올라갈 것처럼 이걸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면서 그냥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패턴하고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계속 던지는 물량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하락장에서 노출을 늘리고 상승장에서 포지션을 줄이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고래들의 패턴들을 배워야 되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막 대부분 올인을 하셨거나 아니면 레버리지까지 쓰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고래들은 그렇게 이제 투자를 잘 안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하락장에서 노출을 늘리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매도세가 오히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심리를 꼭 이해하시고 이런 고래들의 패턴들 어떻게 하면 이런 투자 패턴을 나도 따라할 수 있을까를 좀 공부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파생상품 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감소 추세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는 거죠. 단기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벌려고 이런 큰 수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미결제 약정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계좌가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을 이제 좀 지양을 하시고요. 지긋하게 좀 보시는 시장, 느긋하게 나는 끝까지 뭐 참고 가겠다. 이런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매집해 나가는 DCA 국면 뭐 이런 것들로 가겠다라는 포지션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롱 포지션 확대가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상승이 바로 폭발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래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1, 2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포지수 바닥 고래지갑엔 70만 BTC 쌓였다. 자, 공포지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공포지수라는 거 과거에도 이 공포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 주었고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교관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때에도 그렇고요. 여기도 이제 저점. 그러니까 이런 공포 국면이 2025년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상반기에 3월 그리고 이때 4월 3월과 4월을 보면 극단적 공포까지도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크게 반등이 나오죠. 이런 이제 국면에 이미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낮은 국면 10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반등을 하고 지금은 살짝 올라온 국면이지만 공포 국면입니다.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국면으로 살짝 온 상황이죠. 22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장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이 왜 안 오르고 계속해서 떨어지나 이런 이제 걱정들을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 국면, 예전 국면에서도 이런 것들은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쭉 올리더니 다시 한번 또 계속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요게 지금 이제 3월부터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계속해서 한 달을 이렇게 쭉 내리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저점까지 깨버립니다. 깨고 내려와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여기서 분명히 다 매도세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다 매도를 했고, 근데 이때 다 매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다시 한번 감아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 국면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대처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국면들이 나오고 있고, 공포를 조장하는 국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고, 이때 강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줬는데,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국면이 나와줄까 하는 거예요. 이때처럼.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국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확 들어와주는 국면들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이제 쌍바닥을 그리는 패턴들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이 전저점을 깬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지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너무 약하게만 볼 필요는 또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국면들이 또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너무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역시 이번에 중대한 발표를 뭐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지지율도 최저점을 찍어버렸고, 지지층이 계속해서 이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또 돌리려고 발표를 한 건데, 이번에 결국에 이제 돈 풀기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년에 이제 돈 풀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군 장병 145만 명에게 1인당 1,776달러의 특별 현금 지급을 단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전사배당금이라고 하면서 지급 수표는 이미 발송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돈풀기를 시작을 한 건데요. 내년에 이제 돈풀기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2026년에는 트럼프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이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을 이제 세금 감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달콤한 사탕들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자산 가치의 이제 상승들을 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을 쏟아냈어요. 그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계속해서 일으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시장이 되게 피곤합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피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2026년 들어서 완전히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들, 유동성이 제대로 이제 풀려가면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도들이 이제 2026년에 나올 것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펼쳐지나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제 극단적 과매도 구간 진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 이 과매도 구간에 계속해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과매도 국면은 언제나 이런 저점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뭐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고, 과매도 국면에서 추가적인 더 하락세가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기술적 분석만을 믿고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야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과매도 구간은 바닥 따지기 과정을 거치면서 수개월에 걸친 회복세를 보여주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역발상을 가질 필요도 일부 있긴 합니다. 톱니와 캐시우드 뭐 둘 다 비트마인 하락
장의 수천억 베팅,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의 트레저리 기업 비트마인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더리움 매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또 추가 매수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캐시우드는 이런 비트마인을 또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투자에 굉장히 용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자금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2.7로 이전 수치인 3%에서 이제 큰 폭으로 좀 둔화된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상승 반전하나 했더니 살짝 내려왔어요. 다시 이 물가 상승률이 조금 이제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통계 오류 가능성을 들고 있는데 CPI 수치가 결국엔 10월에 임대료 통계가 사실상 제외된 점을 들면서 연간 CPI 수치가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I를 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도 조정이 살짝 나온 부분도 있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당장 1억 천금을 벌겠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꾸준하게 모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수익을 내고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수익도 잘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행복하게 투자하시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